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6월장의 빠른 하락 이후에 반작용으로 7월장의 반등 구간이 펼쳐지고 있죠. 경기 침체에 대한 프라이싱 이후에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서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은 실적이다. 눈높이보다는 좋은 실적이었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스크 완화를 프라이싱하는 구간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통화 긴축이 멈추면 증시는 베어마켓 랠리를 본격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오늘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3에서 3.5%에서 만나게 됐을 때 그때 통화 긴축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즉 9월 FOMC가 지나면 긴축의 속도가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겠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세상을 붙잡고 있는 문제들이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4분기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이벤트에 시즌이 들어섰을 때 다시 한번 주식시장은 시험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네요. 오늘 시장도 어떻게 바라보면서 전략을 세울지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전략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분의 강한 코멘트 지금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유세벽 전문가 시작은 눈치보기 장세, 이정호 전문가 테마 순환매 장세, 윤겸 전문가 파워 부족 증시, 원전 자동차 관련주를 주목하라. 네, 7월 초. 정말 그 시장이 또 한 번의 패닉 구간이 있었습니다. 7월 초순이었고요. 그때 이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신기수 전문가의 등장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요. 기관 왜 이럽니까? 기관이 계속해서 그래도 저점에서 2300선 초반에서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계속 매도를 하면서 2400선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고 있어요. 윤겸 전문가님. 네. 2,400선을 지금 돌파시키려고 지금 상당한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증시를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은 미증시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 증시가 뒷심이 좀 부족하고 파워 있는 상승이 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약세장에서 저점을 딛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으나 추가적인 동력 및 그 추가 에너지 파워가 좀 부족한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와중에서 저도 오늘 또 원전이나 자동차 관련주를 좀 더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차피 미 연준의 FOMC 회의는 뭐 75bp로 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 됐고요. 근데 지금 증시를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 증시만 홀로 바닥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 외 기타 이제 많은 국가들의 증시는 지금 물론 이제 저점에 와 있는 건 맞지만은 미 증시만 홀로 바닥을 갖다가 다지면서 올라간다고 자꾸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밖에 좀 어려운 국가라든지 힘든 국가들 증시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좀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더 나오지 않겠나 기대감이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외인들, 또 기관들의 또 매도에 의해서 공매도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제 미국과 기타 여러 나라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의 이런 상반된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 증시에서도 지금 또 전문가들이 또 경계감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상승한 장은 어떤 이제 추세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약세장이고 저점 바닥에서 약간 반등해주는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에 의해서 물론 미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온 부분은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 전환의 장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감을 좀 갖자라는 또 반론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종 세트 악재가 계속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요. 환율도 이렇게 크게 끌어내려주지도 못하고 또 여기서 또 131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좁은 구간에서 이렇게 변동폭을 약간씩 보여주는 그런 답답한 환율 대비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인플레 빅스텝은 계속 지금 뭐 꺾이지 않는 그런 지금 그 위치에 있다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어제 같은 경우 또 수급의 문제가 또 있었다고 봅니다. 외인들, 기관들. 그래서 이제 미 증시 올라가는 만큼 못 올라가 줬다.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증시 그 변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인 수급.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코로나 저점을 딛고 상승할 때 미 기술주 중심으로 미 증시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따라 올라갈 때 그때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승하는 폭을 갖다 좀 줄이고 거기서 공매도 세력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특히 외인들도 공매도를 많이 쳤었습니다. 근데 그때 공매도를 뛰어넘고 이겼던 그 힘이 아시겠지만 동학개미 열풍으로 공매도를 잠재우고 그냥 거침없이 우리나라도 같이 상승해주는, 그래서 우리 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우리 동학개미들이 이겼다라는 평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그런 상황과 대비됐을 때 현저히 못하다. 투심이 불안하고 수급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또 개인들이 충분한 현금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동학개미 열풍이 일어나기에는 지금 이제 전반적인 환경 여건 투심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옐런 장관이 와서 통화 스와프를 좀 어느 정도 테이블에 있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협의해서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그 옐런 장관도 언론 같은데 그런 부분 의견이 보면은 심지어는 옐런 할망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속하니까 와서 이제 자기네 이속만 챙기고 치포, 반도체 치포나 같이 하자. 그다음에 자기네 나라의 그 이제 공급망, 2차 전지 공급망.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가 인기 열풍이고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공급망 부분에서 공장이나 지어라. 그래서 LG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도 지금 자기네 코가 석자다 보니까 자기네 살림 챙기기 바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참 외교 수행 능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거의 통화 협력 정도만 하자고 얘기가 나와서 좀 안타깝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미국과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상당히 지금 볼멘소리 하면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예전과 같이 옛날에 그 중국의 그 사드 보복처럼 또 가을 때쯤에 뭔 카드를 꺼낼지 중국이 좀 벼르고 있거든요. 또 우리도 또 러시아에 또 줄을 대고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줄다리기를 잘하면서 외주를 잘 타면서 외교를 잘해갖고 이제 경제하고 증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가 그런 해완과 그 트렌드를 잘 읽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또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에 좀 눈치 보면서 기대고 좀 어떤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아주 크게 또 기대하기 좀 어렵다. 미국이 지금 자기네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증시에 또 변수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일정으로는 이제 오늘이죠. 유럽 통화정책 회의 50bp 올리는 거로 가고 있고, 이제 유럽도 인플레이에 의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또 러시아한테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려다가 오히려 궁지에 몰리는 에너지 때문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승기를 잡아간 게 아닌가, 이 고비를 놓치지 않을 것 같다. 푸틴이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오늘 또 미국이 대중국 관세 철폐 여부가 나옵니다. 근데 거의 분위기는 부분 철폐로 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나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합니다. 법인세 인하 부분이 아마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 증시에는 기업들, 지금 가뜩이나 금리가 올라서 힘든 기업들한테는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증시에 기업이 이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차피 이번 주는 지났고, 이제 다음 주 월말 가서 FOMC 회의 결과 나오고요. 75pp로 가는 건 기정사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일 날 미국 2분기 GDP 나오고요. 유럽도 2분기 GDP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한 도표위에서 조금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29일 날 미 PEC 개인 지출 발표도 합니다. 이것도 연준이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남은 지표도 또 신경 쓰면서 봐야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본 섹터는 테슬라가 어제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거의 3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동차 관련주, 기아, 현대도 좋은 소식과 지금 또 하반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 LNF, 센트럴 모터 이런 종목들을 조금 제가 유심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이제 유럽에 원전 10기를 갖다 수출하려고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고 체코에 또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 BHI, 보성파워텍도 또 보고 있고요. 또 끝으로 이제 토스가 이제 인터넷 뱅크죠. 투자 3천억을 유치하는 부분이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 한국전자인증이라든지 이월드, 나올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을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때그때 이슈나는 핫한 그런 부분은 또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거로 말씀드리고 시황, 변수, 일정,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럽 쪽의 이슈들도 주목이 되고 있죠. 금리 인상, 또 경제 흐름, 에너지 난 여기에 중심 이슈였던 이 가스관 재개 여부. 일단 러시아 쪽에서 21일부터 재가동은 하지만 공급량은 축소한다라고 거론을 하면서 이게 뭐 튼 것도 아니고 안 튼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유럽 쪽에 러시아의 이 패권,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가면서 푸틴 대통령은 힘을 과시하고 유럽에 부담을 주는 걸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뭐 GDP 발표도 과연 발표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2분기 GDP 미국 쪽에서 2분기 연속에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주식시장의 반응들 함께 지켜보시죠. 여전히 5종 악재 세트가 시장을 내리누르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통화 스와프는 미국 연준이 하는 거라서 재무부에서 확정하기 어렵지 않나요? 통화 협력 정도의 멘트 밖에 할 수 없겠죠. 하늘무사님께서 글 주셨고요. 정유님께서는 이번 정부 너무 외줄타기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하늘무사님께서 연기금은 각성하라. 네, 기관의 움직임 때문에 저처럼 기관 움직임을 보셨던 것 같아요. 저점에서는 확실히 사줬는데 또 2400 넘어서니까 2300에서 한 100포인트 정도 차이인데 2400 넘어서니까 또 기관이 이 연속된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죠. 하늘무사님께서 이 시비가 금리 인상하는 거 진짜 빅뉴스인데 11년 만입니다. 첫 금리 인상.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유로랜드 깨지는 거 아닌가요? 예, 유럽의 연합의 또 해체 모두들 이런 것들 또 시장에 또 흔들림 주지 않을까 우려하셨네요. 세 분에게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윤겸 전문가 안 계실 때 베어마켓 랠리, 안도 랠리, 서머 랠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윤겸 전문가만 일단 불빛 확인을 할게요. 올 여름 서머 랠리 있다 없다. 없으면 빨간불, 있으면 초록불. 윤겸 전문가의 의견 보시죠. 노란불 주셨죠? 예, 네. 노란불이시죠? 노란불 주셨고요. 서머 랠리가 온다면 그 서머 랠리는 외국인이 이끌 것이다. 초록불. 기관이 이끌 것이다. 빨간불. 개인이 이끌 것이다. 노란불입니다. 외국인이 서머 랠리를 이끌 거라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리고 개인이 이끌 거라고 보시면 노란불, 기관이 이끌 거라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이끄는 주체가 있어야 뭐 랠리도 나오는 거죠. 지수 상승을 수급 주체가 좀 이끌어줘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유세벽 전문가는 외국인이 이끌 거라는 의견이고요. 윤겸 전문가는 개인 쪽에 또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이정우 전문가도 역시 개인 쪽이 시장을 이끌 거라고 보셨고 아무도 기관이 이끌 거라고 보시지는 않으시네요. 유세벽 전문가님. 네, 기관은 기대를 해볼 만한 건덕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초록불을 눌렀고요. 그리고 증시를 이끌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담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0원을 계속 위에 있죠. 여기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 요소는 있겠지만 그래도 증시를 이끌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기대할 건 외국인이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이 높은 원달러 환율 속에서 수출주들이 또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314원 여전히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윤겸 전문가님은 서머랠리 온다면 개인이 이끈다라고 보셨네요. 네, 지금 뭐 외인들이 지금 수급이 크게 들어오기에는 말씀 나눈 대로 뭐 외인이 지금 환경이 녹록치 않고요. 외인들은
속된 말로 좀 야가 빠지게 칩바장으로 아마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좀 미증시가 올라가면 좀 끌어줬다가 네. 또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뭐 매도 공매, 순매도 공매도를 또 병행하면서 내리 이끌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참 작은 기대, 큰 기대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처럼 한번 좀 이럴 때 한번 개미들이 파워를 한번 뒤집는 반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개인분들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라든지 많이 물려 있다 보니까 참 답답한 장세가 연결된다. 그래도 저는 개인한테 좀 응원과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네. 외국인은 치고 빠지기, 칩발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만약에 시장에 랠리가 온다면 개인 쪽이 이끌어준다는 건데요. 이정우 전문가님도 마찬가지세요? 저의 생각은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요즘 지켜보는 종목들은 개인들이 매수세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종목들에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만의 썸머 랠리는 개인들이 이끌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기관 외인이 들어온다는 거는 약간 어느 정도 실적이나 수급이나 이런 부분, 수급주를 볼 때 필요한 부분이고 약간 테마 장세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개인들의 수급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들의 수급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개인들 들어올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올 여름에? 개인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기존의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의 수급이 참 매력적이게 다가온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산세 고지서 받으셨죠? 2개 받았어요. 받으셨죠? 오르지 않았나요, 재산세? 네, 많이 올랐죠. 네, 재산세. 전년보다 올랐죠? 네. 예. 거의 한 20% 올라가지고, 네. 7월달에 한 번 내고 9월달에 한 번 더 내나? 그럴 거예요. 예, 그렇죠. 2번 내죠. 오늘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과 법인세 인하 내용을 담은 것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올랐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 좀 이끌어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뭐 강력한 가능성보다 기존에 뭐 참여하던 개인 쪽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넣으면서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요. 서머랠리 온다고 보시는 거죠? 이정우 전문가님은요?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예. 거죠. 항상 기대를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수를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더 안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보시죠. 두 번째 코멘트는 오늘 이정우 전문가의 테마 순환매 장세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성장주, 낙폭과대 성장주가 이제는 좀 많이 빠졌다 이런 인식이 나오면서 플랫폼, 게임, 메타버스주로 매기가 이어지고요. 엔터주, 콘텐츠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마 순환매 장세 어떻게 대응할까요? 테마 순환매.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라고 말씀드린다면 코로나 관련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약간 얘기했지만 거리두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오늘 약간 교육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이렇게 왜 올랐냐. 거리두기는 안 하겠지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두기를 못하는 이유가 거리두기나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되게 부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말을 바꾸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리두기 관련주나 이런 부분은 약간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음압병실이 약간 올랐어요. 병동 확대나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가장 유심히 보는 종목은 GH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총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격 교육 같은 경우도 메가 MD나 뭐 YBMnet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세를 계속적으로 분출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압병실 관련주들은 약간 어제 상승세가 다 끝났다라고 느끼는데 메가 MD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상한가를 안착하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20%대, 10%대 상승세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내일까지도 메가 MD가 상승세가 나온다라면 동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원격진로 관련해가지고 인성 정보가 있는데 이 정도 시총이 되게 낮습니다. 근데 차트상 봤을 때는 매력적인 자리다라고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매물대 구간까지 왔고 이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어느 정도 상승세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재택근무 관련해가지고 알서포트가 가장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데, 알서포트는 어떻게 보면 일본 쪽이랑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본 확진자나 그런 부분이 가장 증가될 때 알서포트가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요즘에 게임주들이 바닥권에서 올라가주는 모습대가 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코인들이 올랐던 게 게임주들의 훈풍이 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넵툰의 자회사가 중국 판호를 발급받았던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게임주들의 흐름을 바꿨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가장 유심히 보는 게 위메이드랑 넥슨 게임즈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항상 코인이 약간 상승이나 이런 추세가 나왔을 때 가장 시세를 많이 분출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주 중에 어떻게 보면 추세가 가장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강한 녀석들 종목 시간에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 요즘 많이 활발하잖아요. 대성창2가 한산 용해 출연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대성창2 같은 경우도 유심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쇼박스 비상선언 관련해가지고 8월 3일까지 이슈는 살아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A스토리가 가장 활발하잖아요. 어제 우영우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는 생각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다음 후속타 빅 마우스라는 게 있는데 7월 9일날 방영이 시작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흥행이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더블 제로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다라고 요즘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엇박자를 탄다면 되게 암울한 구간이 된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이럴 때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급등주를 안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눌림 들어올 때 분할 매수 전략이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움직이는 테마 가운데 가장 강력한 테마는 코로나 확산 수혜주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언택트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7만 1,170명 나왔습니다. 이틀째 7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20 넘어서 30만 명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번 여름 휴가 시즌에 과연 이 코로나 확진자 관련해서 확산의 수혜주들, 낙폭 과대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또 움직임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네요. 비트코인 3천만 원 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오면서 2분기 순이익 굉장히 좋았죠. 순이익이 이 가격 인상 때문에 2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2배나 급증하는 순이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대량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1조 원 넘게 확보를 하면서 비트코인 75% 처분했다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비트코인의 시세는 3천만 원 선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게임주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댓글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러브수기님께서 투자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손실보기가 아까워서 팔 수가 없습니다. 시간 투자도 그렇고요. 널널 부인님께서 주식을 하면서 기다림을 알아갑니다. 그랬더니 러브수기님께서 맞아요. 누구를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라고 글을 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 끝났습니까? 질문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주변에서도요, 제 가까운 분들 가운데서 최연소 지점장 타이틀이 있으신 분도 방송 출연 좀 해달라고 해도 자기 시장에 대해서 할 말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단타를 하고 있다는 분들도 사는 게, 진짜 매일 고민이라고, 살까 말까, 매일 밀당하면서 고민하면서 결국에 매수를 좀 미루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제약바이오도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돈을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요. 끝났는지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것이다.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사이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제약바이오 이제는 순환매 끝나면서 뒤처질 것이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 의견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세 분 다 초록불 주셨어요. 제약바이오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이고요. 유세벽 전문가님, 네, 바이오주 안 좋아하지 않으세요? 바이오주는 안 좋아하는데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더라도 혹은 돈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품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은 커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관련해가지고 뭐 이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었던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아니면은 ABL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기술 이전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보자. 하지만 한 방을 노리기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뭐 IT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술주 중심으로 저는 오히려 선호를 하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안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바이오 제약주들은 죽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 정도가 왔을 때 이 좋아하지 않는 바이오주의 대형주 매수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지금 가격대는 솔직하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8만 원대 지금 이제 21선 지지를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느냐 이런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원까지 뭐 이렇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제약바이오 쪽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시선을 지금 오히려 눌려 있는 그런 종목들 차라리 메타버스나 아니면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 초록불 주셨어요. 네, 뭐 지금 코로나도 이제 거의 잠잠해지나 했더니 제2의 코로나 지금 시대가 지금 다시 또 엄습하고 있고요. 전 세계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숨어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변이 바이러스의 그 진화라든지 계속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좀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상승 탄력을 갖다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올라가기는 이렇게 뭐 지금 여건이 좀 어렵지만은 이런 각국 또 어려운 나라들의 또 수요도 많이 일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세계 보건기구의 움직임도 있고 이런 변이 바이러스, 창궐, 기타 여러 가지 혼합된 그런 변종 바이러스들이 단시간 안에 이렇게 잠잠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라도 좀 선전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에서 바이오주가 선조정 받은 이후에 움직임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의견이신데요. 불확실성이 거치면 다른 종목군이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윤겸 전문가님. 네. 질문 댓글 좀 보더라고 깜빡. 예, 네. 예. 다시 한번. 네. 그러면 바이오주가 불확실성 있는 시장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보인다면 불확실성이 일부 좀 거치는 국면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불확실성하고 저는 이제 크게 연관을 그게 보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변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창궐되는 신종 바이러스 네. 그 부분이 좀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모든 그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그동안은 좀 지지분지라는 결과를 낳았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바이오주들이 또 살아나려면 결과물하고 어떤 임상 실험에 의한 신약들 그런 부분이 네.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많은 이제 터널을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또 각 기업들이 조금씩 지금 그런 신약 바이오죠. 당뇨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그런 신약들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으로 질병 정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됩니다. 네오리 지님께서는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끝났는지 애타게 물어보시는데 아직 안 끝났다는 의견이거든요. 이종호 전문가님.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저는 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보냐? 솔직히 말해서 제약바이오만큼 급등 나오는 종목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 섹터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옛날에 잘 나갔던 일동제약 다시 급등 나오다가 오늘 하한가 맞는 모습 나왔고요. 신풍제약도 다시 한번 자세 잡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다시피 네이처셀 이
종목도 줄기세포 관련해가지고 핫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다시 차트 보시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되다시피 원래 일동제약이 오는 하한가를 맞았으면은 신풍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동반 하락세가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어떻게 보면 같은 섹터라고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신풍제약이 약간 피해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동제약이 오늘 하한가를 가면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다운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분위기는 점차 다운이 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죽어도 일동제약만 죽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제약바이오는 하반기에도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손실이 많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급등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심리가 되게 많이 강해집니다. 그런 걸 되게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빨간불만 들어오는 제약바이오를 보고 그쪽으로 섹터의 수급이 쏠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너무 고점에 따라가는 습관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멘트는 유세벽 전문가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우리 수익률 대결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유세벽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를 조심하세요. 지금 동률입니다. 예, 두 분 공동 1등. 유세벽 전문가는 최근 들어서 조금 몸을 사리고 계세요. 2450선 회복 전까지는 시장이 확신 갖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죠? 2450포인트 왔을 때 저는 한번 저항을 맞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항인 것 같아요, 근데. 2400선도 힘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들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라리 이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 어저께 배워야 산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자. 그렇다라면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성에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이 고개를 살며시 들어 올리는 그런 섹터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메타버스 혹은 뭐 NFT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1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작년에 너무나 이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투자를 많이 했었던 그런 섹터군인데, 지금은 살며시 올려주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 번쯤은 관심을 좀 가져보자. 결국에는 지금은 버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버티는 시기가 지나고 가장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제일 힘들어 할 때는 언제냐? 결국에 다 남들은 수익을 보는데 내가 뭐 내 계좌는 내 계좌만 파란불이다.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거든요. 그때 저는 주식 투자를 왜 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투자 포인트를 발상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던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눈에 강조했던 방산 관련해서 신재생 관련해서 저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는데 나만 파란불이면은 진짜 속상하잖아요. 그때가 못 버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런 시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한번 둘러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내가 주식 투자 이럴 거면 왜 한 거지? 라는 자괴감이 들 때, 그때 바로, 시각을 선회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때 오히려 좀 더 용기를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이라고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유세벽 전문가는 메타버스 쪽에 그 코로나 확산 수혜주 가운데서 메타버스 쪽에 관심이 제일 크신가 봐요. 아무래도 그 메타버스가 지금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점도 있겠지만 뭐 MBT라던가 뭐 알체라 아니면은 뭐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덱스터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슬며시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고요. 하지만 투자에는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런 타점들을 잡아가야 될 때는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어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10%를 챙겨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신재생들이 만약에 눌린다라면은 저는 그때 매수 구간이 올 때는 왜 이걸 공략을 안 하지?
지금 들어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도 고개를 조금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러브수기님께서 미란 앵커님, 제가 그래요. 예금이나 할 걸 왜 작년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라고 점점점 글을 주셨는데, 와, 정말, 어려우셨겠어요. 작년부터 하셨대요. 유세벽 전문가님. 이 하락장을 좀 버티는 그 구간을 버텨야 되는데 2007년, 2008년 이때 주식 시장에 참여하셨던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2009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2019년? 2009년. 예. 2009년 그때 이제 슬며시 고개를 올리기 시작할 때 주식 시장을 이렇게 좀 나가셨던 그런 분들은 이제 상승장이 오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현타가 온다고 하죠. 네, 이런 부분들 봤었을 때 지금은 버티는 구간이라고 계속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많은 전문가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런 점을 봤었을 때 지금은 버티면은 지금 이제 내년이면은 내 계좌가 진짜 2배가 상승했을지 3배가 상승했을지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근데 지금은 진짜 포트폴리오 점검을 재정비를 해서 내 계좌를 이렇게 주식 투자를 왜 하고 계신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혹은 내가 지인들과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비추었었을 때 저는 지금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밸류에이션은 위기급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 이후에 뭔가 해결점이 나왔을 때는 진짜 말씀하셨듯이 배가 날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이 날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 해결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게 참 찜찜하고 그게 버티기가 힘든 그 대목이기도 한데 세 분의 의견 또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눈치보기 장세. 다음 주 그리고 오늘 밤 계속 유럽과 미국의 긴축 이벤트 확인하고요. 8월 주식시장까지 눈치보기 장세다라고 보시면 빨간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초록불입니다. 서머랠리도 서머랠리지만 어제 저희가 바닥론과 신중론 얘기할 때 신기수 전문가가 당연히 주식은 신중해야죠. 근데 바닥론에 기대야 됩니다. 예, 누가 신중하지 않게 투자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예, 서머랠리가 와도 눈치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세 분의 의견 볼게요. 네. 유세벽 전문가는 초록불 주셨고요. 이정우 전문가는 노란불, 윤겸 전문가 빨간불입니다. 이정우 전문가님만 한 말씀 해주실까요?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이걸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될 것 같은데 전 솔직히 눈치를 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시장도 전 참 매력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강한 코멘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을 신은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비가 오는 목요일입니다. 그래도 코스피 이틀 연속 상승 흐름 지켜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800선 밑에서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은 온라인상에서 사업을 펼치는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게임주와 메타버스 관련주, 또 플랫폼주부터 콘텐츠주까지 강한 모습이고요. 또 대형마트 의무 폐업 가능성에 대형마트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반면 일동제약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은 오늘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 아쉽게도 티켓 획득에 실패한 종목들이 좀 눈에 밟히는데요. 먼저 게임주죠. 신기수 전문가의 카카오 게임즈가 있고요. 또 그리고 어제 1위를 차지하신 이정우 전문가의 콘텐츠주죠. 콘텐츠리 중앙이 또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아쉽게도 티켓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역시나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유세벽 전문가와 이정우 전문가가 톱티켓 12장으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겸 전문가는 그 반인 6장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합류하신 신기수 전문가님 2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면 또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채팅창에 뭐 반지 얘기도 있고, 마그마님께서는 긴장의 연속에 살다 보면 믿을 건 비자금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은 비자금 있으신가요? 아니 뭐 방금 저희끼리 담소를 잠시 짬이 나서 나눴는데 아니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다들 똑같은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물려 있으셔가지고 돈만 있으면은 파워 있게 힘 있게 한번 딱 이럴 때 한번 쏟아붓겠는데 형편이 다 그런 것 같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같은 의견이죠. 잘 견뎌내서 포트폴리오 잘 조정하고 트렌드 잘 읽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비자금 있으신지 없으신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있다고 하면은 이제 비자금이 아닌 게 되니까 네. 없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자금 조성, 긴장의 연속의 삶에서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 또, 이 현명한 또 의견을 확인해보고, 세 분 오늘 오전장을 마무리할 때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보시죠. 강할 녀석들, 유세벽 전문가 LX 인터내셔널, 이정호 전문가 넥슨 게임즈, 윤겸 전문가 OCI 꼽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 넥슨 게임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산 수혜주로 게임주를 보셨어요? 확산 수혜주로 본 게 아니라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넥슨 게임즈가 어떻게 보면 추세를 거의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단기적인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넥슨 GT랑 넥게임즈랑 합병을 하고 나서 시너지가 좀 증가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히트2가 사전 예약 후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수급 현황도 봤을 때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좀 사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급 현황도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합병 이후로 첫 게임을 히트2라는 걸 하는데, 이게 히트1을 봤을 때는 대작 게임입니다. 넥슨 게임 관련해가지고 첫 구글 1등을 했던 게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합병 이후로 가장 강력한 시너지로 작용해서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손절가는 엄청 짧게 잡을 생각입니다. 2만 원대로 잡고 목표가는 2만 4천 원 부근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손절가를 짧게 잡은 이유는 장기 이평선이나 이평선이 모여있는 구간입니다. 이번 추세가 깨지면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니까 손절가를 짧게 대응하고 이 종목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넥슨 게임즈 합병 이후에 첫 게임이 나옵니다. 히트2 모험에 대한 게임이고요. 지금 사전 예약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출시일이 아직은 미정인 상황이네요. 네. 예,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신작 게임을 앞두고 있는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2만 원, 기관 쪽에서 사고 있는 게임주였습니다. 이어서 볼 종목은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유세벽 전문가 오늘 LX 인터내셔널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종합상사주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석탄 가격이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혜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주목을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니켈 광산을 인수를 한다. 뭐 아직은 들려오는 소식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241선을 안착을 해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도 저는 충분히 매수할 시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매수를 해서 충분히 4만 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전저점인 27,000원 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탄 가격 상승의 수혜주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석탄 가격의 수혜주이면서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
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또 달러로 돈을 벌기 때문에 원화 약세에 따른 실적 호조분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의견입니다. 에너지와 팜유 관련해서 이 모멘텀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에 부담을 주는 악재가 나왔을 때 부각이 됐었던 LX 인터내셔널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목표가 4만 원이신가요? 네, 4만 원이요. 예, 목표가 4만 원 주셨고요. 손절가는 2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윤겸 전문가가, 유세벽 전문가가 좀 유망하게 봤던 섹터 중에서 방산 신재생 가운데 신재생주 가지고 오셨네요. OCI. 이 종목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종목 추천하다 보면 이렇게 또 중복이 되네요. 예, 저도 예전부터 이렇게 상당히 관심을 두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또 좀 내려와 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점을 향해서 좀 내려와 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한전이 그 창호형 태양전지 대형화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수혜주 종목인 이제 OCI를 오늘 가져 나왔고요. 특히 OCI는 태양광 전지 소재인 그 폴리실리콘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 있고요. 기업의 이제 매출, 실적 부분이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상당한 지금 실적을 많이 지금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매출도 잠깐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잠깐 준춤했는데 21년에 턴어라운드해서 이제 매출이 상승했고 올해 1년 1분기 전년 동기 비해서도 75%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244%, 당기 순이익도 237%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재무 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유동 비율 230%, 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보율도 좋고 지금 매출이 턴어라운드해서 성장하다 보니까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도 상당히 양호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이제 어제 한전의 창호형 태양전지 세계 최초 그걸 대형화 성공하다 보니까 이제 수혜로 OCI가 이제 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쯤에 매력적인 구간이니까 진입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차트도 거의 이제 뭐 5만 원대 최저 바닥은 딛고 4월부터 상승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부분에서 진입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 11만 4,500원대 진입하시고 1차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만 4천 원을 제시하는 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실적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실적주도 있고요. 또 사실 이제 이 회사 이 차트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실적에 비해서 과도하게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2021년 4월까지 너무 급등한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기대감이 이제 어떤 수급이 너무 과도하게 쏠려서 올라가서 이게 하락을 내려왔는데 이제 악성 매물 때도 상당히 존재하다 보니까 그다지 반등을 못 해준 지금 저점에 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여기서 이제 저점을 딛고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OCI PER이 낮네요. 예, 네, 3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목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만 4천 원 정도 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진짜 밸류에이션 낮긴 낮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 상승 그리고 또 에너지 대란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주 가운데서 움직임을 보였었던 OCI 상승해도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인데요. 악성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OCI 이 낮은 가격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적 역시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서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4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또 강한 녀석들의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윤겸 전문가님, 네. 어떤 내용일까요? 3시 반 장 끝나고 4시에 지금 뭐 약세장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에서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쳐나갈 것인지 참여하신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약세장 반등 속의 대응 전략을 4시에 공개 방송으로 전해주시고요.
또 이정호 전문가가 공개 방송 있으시네요. 네, 제가 하는 공개 방송은 내일장 대응 전략 및 내일장 관심 종목을 어떻게 뽑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교육 차원에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뭐 종목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교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문의 주시면은 상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정호 전문가 장 마감하고 나서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시에 내일장에 관심 종목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관심 종목을 뽑는 방법 알고 싶은 분이시라면 또 4시 이정호 전문가의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장 마무리한 오늘 강한 녀석들 수고 많으셨고요. 유세벽 전문가님도 있으세요? 4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니까 뭐 4시에 공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방송입니다. 트리플. 네, 오늘 정말 약속 지키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4시에 공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미리 대비하는 투자 전략은입니다. GDP 발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한 차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대비 전략을 또 유세벽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시죠. 오늘 세 분 모두 공개 방송 준비 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장,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